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생활 속 이슈를 과학의 눈으로 다시 보게 도와주시는 과학자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그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들려주신 다음에요. 생수병이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또 하버드 의대 출신 내과 의사가 생수병 미세 플라스틱 경고하는 영상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한 청취자께서 그때 생수병 배송할 때 아무리 뜨거워도 햇빛 아래 그냥 둔다 그거를, 그러면서 여름철 생수병 조심하라는 문자도 주시고 그랬는데, 혹시 생수병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크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이제 크기도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화학적인 부분도 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그냥 짧게 말씀드릴 거는, 네. 인터넷에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 화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그 PET가 실제 이제 풀네임으로 보면 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거든요. 우리가 페트병 네, 하는 PET요. 그 사실은 이제 폴리에틸렌과 테레프탈레이트가 사실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프탈레이트라는 말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 보니까, 네. 페트병에도 프탈레이트계가 들어있을 거다라는 정보, 그 다음에 뭐 이게 비스페놀 A도 들어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벤젠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유해성을 화학적으로 말씀들을 하는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는 틀린 정보고요. 예, 그 두 물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이 예. 염려하는 물질은 페트병에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은 이제 페트병의 유해성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물리적인 크기가 작으니까 그 작은 것들이 몸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아직 벌이지 모른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해한 화학 물질이 있는 것처럼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지금 사실이 아니다 하고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또 다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문제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초저가 해외 직구 쇼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자, 우선 퀴즈 정답부터 알아볼까요? 싸니까 재밌으니까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밥솥을 5,000원에 판다. 5,000원은 여기서 비싼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초저가 공세가 먹히면서 선생님이 이 플랫폼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신문에 다 나오는데 그러셨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중국 쇼핑몰이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발암물질이나 폐기물 증가 이런 문제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중국의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 용어를 여쭤보는 겁니다. 1번 C-커머스, 2번 E-커머스. 선생님 정답은? 저도 그 기후 문제 자주 듣는데, 네. 왜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쉬운 건가요? 네, 저희 100점을 목표로 하는 퀴즈여서. 1번 시커머스입니다. 네, 시커머스 하니까 1031님이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시커머스 하던 게 생각나네요 하는데, 사실은 저도 시커머스하고 읽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식이 다 타는. 그럼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 인기인 게, 저도 이렇게 모바일로 네. 뭐 하나 들어가면 항상 이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막 뜨면 잠깐씩 망설였는데, 이게 마케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백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전 품목 할인하고 우리나라 가격보다 동그라미가 하나나 두 개씩 적은 게 막 올라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기에 대한 염려를 보면 뭐 국내 쇼핑 업계가 흔들린다,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킨다, 이런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다른 관점으로 보시겠죠? 어떠신가요?
뭐 서두에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학적 시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이에요. 아. 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커머스라고 그래서 사실 또 다른 별명도 있어요. 알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그다음에 저는 아직 접해보지는 않았는데 여성 의류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 쉬인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 들어와서 그거 앞자만 따서 알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이쪽 이용자가 거의 수천만 명을 넘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쪽에서 그 국내에서 이제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카드 결제 비용이라든지 네. 항공사 화물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추산해 볼 때도 한 3조 원 정도 예, 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 막대하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뭐냐면 이 몇천 원짜리 물건이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건데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오지 않습니까? 네네. 화석연료 태우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배송료까지도 없는 거예요. 뭔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믿지고 파는 장사가 없는데 그럼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학적 시각이라는 건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다 네.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나 화물로 들어오는데 배송료는 왜 없고 가격은 또 어째서 이렇게 싼가 그런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신 거네요. 저 가격에 팔고도 남나. 그렇죠. 아무리 중국이 뭐 인건비가 낮고 어쩌고 해도 그거 치고도 지금 너무 네. 싼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보통 구매를 하게 되면은 배송이 상당히 늦잖아요. 네. 이런 사이트들이. 그러다 보면 언제 도착할까 하고 배송 추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송장 번호를 넣게 되면 배송 추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반적인 그 저희가 그 보통 그 페덱스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화물 쪽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쵸. 화물들. 그런 배송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나라마다 해가지고 만국 우편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입된 나라들은 실제적으로 우편을 상당히 그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 입장에선 국내에다 보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송장 코드가 그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좀 어떻게 빈틈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노리고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손해가 국내에 아마 손해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배송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나머지가 그렇게 쌓일 수가 있나라고 봤죠. 네. 실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를 했는데 뭘 사셨나요, 선생님? 뭐 되게 잡다한 거 많이 샀어요.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럽습니다. 되게 부끄럽고 네. 이제 절대 안 사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상당히 이게 알고리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IT적인 입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다 기록이 되거든요. 사실은 네. 빅데이터에 다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검색을 하든 아니면 SNS를 쓰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 보통 이제 큰 기업들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또 마케팅용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관된 컨텐츠가 올라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링크 따라 들어갔을 때 막대하게 쏟아냅니다. 상품들을. 그러니까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컵을 하나 보려고 이렇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디자인 예쁘다고 보면 그렇죠. 갑자기 그냥 예. 컵만 계속 뜨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하면 아이쇼핑만 하다가 네. 갑자기 이게 혹하는 게 생기잖아요. 너무 싸고 그렇죠. 그럴듯한 게 뜨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IT적인 그 메커니즘과
그다음에 인간의 가장 심리적인 것들이 다 결합해서 아주 고도의 그 기술로 마케팅을 네.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쌀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일단은 저급해요. 들어온 게 보면은 그 쉽게 뭐 망가지기도 하지만 네. 일단 제품 자체가 그냥 받아봤을 때 바로 느낍니다. 사실은. 지금 사시고 그 네.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에서 이 속았다 이랬던. 네. 근데 네.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네. 이게 그 보통 보면은 중간 도매상이 부가가치를 많이 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이 알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 직접 제조 공장하고 다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산 공산품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거기 있는 걸 빼면은 뭐 현대 문명이 돌아가지 않을 그렇죠. 정도니까.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 다 중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공장에도 별걸 다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재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재고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진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쵸. 올려서. 왜냐면 게다가 공장하고 직거래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발송은 아마 그 공장에서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싸고 또 질도 상당히 낮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를 처리하는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간혹 가다가 뭐 그래도 좀 괜찮은 물건이 있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변에서도 그 구매를 해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열의 9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을 사서 이거 아니야 하면 우리나라의 뭐 여러 그 플랫폼에선 쇼핑 플랫폼에선 반품을 쉽게 하잖아요. 밖에 네. 내놓으면 와서 가져가시잖아요. 네. 이거는 반품을 중국으로 하려면 좀 복잡한 거겠네요. 의외로 또 이 반품이 쉬워요. 예, 심지어 가격이 싼 경우에는요, 한 네. 3,000원 이하짜리는 반품을 안 하고요. 네. 그냥 리펀드를 해주고 물건은 그냥 가져라. 뭐 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회수하는데 비용이 더 들잖아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또 좀 여러 군 사이트 그 여러 루트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으로 안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반품했는데. 네, 그러니까 받아는 줬는데 중간에서 그걸 다 이제 폐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으로 들어가느니 여기서 폐기하는 비용이 더 싸니까. 그럼 그게 다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 경제적인 뭐 저희의 피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만든 그 조잡한 어떤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이 땅에 버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물건이 다 저렴한 게 아니고 중국 쇼핑몰이라고 해서 다 이런 게 아닌데 지금 이 특정 쇼핑몰이 엄청나게 할인 공세를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가격에 다 드립니다 하는 해외 직구 쇼핑 열풍이 불고 있는데 기후환경 렌즈로 김병민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게이너가 부르죠. I will survive 듣고 5부에서 계속 들어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김병민 선생님과 함께 이 가격에 다 드립니다. 재벌처럼 쇼핑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이런 해외 직구 쇼핑 열풍 기후 환경 렌즈로 다시 보고 있는데요. 과학적 인식으로 문제를 얘기해 주십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과학적 시각의 기본은 의심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심을 갖고 또 과학적 사고로 질문을 주신 청취자분이 계십니다. 0566님이 저급한 물건을 국내에서 수입해서 너무 비싸게 파니까 소비자가 직구로 그냥 싸게 구입하려는 거 아닐까요? 품질의 의문점은 많이 들긴 하지만요. 그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뭐 모든 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또 그 싼 물건대로 본인이 어떤 또
근처를 찾아서 갈 네. 수도 있는데 지금의 플랫폼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네.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이게 되게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몇 가지 아이템들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수입업자를 통해서만 저희가 그 창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국 그 본토의 모든 제조 공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카탈로그를 보고 있는 느낌. 아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싸도 너무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좋은 물건과 보통 물건과 이제 저렴한 물건이 있을 텐데 지금 저렴한 물건의 가격보다도 너무 싼 게 지금 들어오니까 문제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0566님. 밥솥이 5,000원이 될 수 없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있는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최숙자님이 싼 쇼핑몰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가격을 주고 사야 값어치를 한다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셨는데요.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문제로 삼은 이 쇼핑몰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싼 가격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일단 제품 가격도 저렴한 건데 김병민 선생님께 아까 4부에서 얘기를 못다한 걸 마저 해보자면 인건비가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저렴한 나라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제조 과정에서 지금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제조업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법적인 부분에 제재가 많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 문제가 있거든요. 네. 안정성 문제는 뭐 화학물질 얘기도 있겠지만은 이 제품이 또 견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한테 이제 뭐 날카롭게 뭐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네, 이러지를 네.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이제 고려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좀 부끄럽지만 휴대폰 거치대를 하나 거기서 통해서 샀습니다. 근데 선생님 도대체 어떤 걸 샀길래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아, 네. 이게 네. 하나를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냐하면 최소 주문 금액이 있는데 네. 그 주문 금액을 맞추다 보면은 서너 개를 사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또 서너 개 사다 보면 하나를 더 사게 되고 네. 해가지고 저는 제가 뭘 샀는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어쨌든 휴대폰 거치대는 딱 이틀 만에 부러졌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더 뭐 붙었다 다시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조 과정이 쉽다는 거는 그만큼 그 제재에 신경을 안 쓰고 인증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부러진 거야 뭐 그냥 버리면 뭐, 네.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쓰는 이제 뭐 장난감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거에 네. 들어있을 때 아니면 또 이제 경구 흡입이 되는 쪽 뭐 이런 쪽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아까 부탈레이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탈레이트가 쉽게 얘기하면 가소제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플라스틱이 좀 단단한 편인데 이걸 좀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물질을 넣으면 좀 이렇게 물러져요. 부드러워지네. 성형이 좀 쉽고.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VC라고 하는 인형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소프트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아이들 쓰는 점토들 네. 거기에는 이제 카드뮴까지도 발견.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납이나 카드뮴 뭐 이런 것들은 흔히 화학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인증 때문에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처리 과정이 하나가 없어지면 그만큼 원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제품 보면은 도금이 아닌 게 없고 색이 네. 안 칠해져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부분 제조 과정이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만들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나중에 인증할 때 그쵸. 그 제조 과정에서 더 제작비를 들이면서 신경 써야 될 어떤 한 단계가 빠져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그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또 그 안경 세척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초음파 세척기 아시잖아요. 네, 네, 양경점에 네. 가면 그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가 샀는데 얼마나 저렴했을까. 네. 이게 다 해서 13,000원이었습니다. 아, 네. 예, 5개를 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초음파 세척기가 아니라 초음파가 아니라 그냥 모터 하나 집어넣은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세척도 잘 안 될 뿐더러 제가 그래서 그걸 분해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간단한 회로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충전을 해가지고 쓰지 뭐 바로 이제 전화에다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조그만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바로 화재로 직결이 아.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냥 만들어진 그냥 쉽게 만들어진 거라서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사고로 또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 아하, 제조 과정에서 무언가를 정확하게 지킨다는 게 이렇게 안전성하고 크게 네.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 드렸던 그 청취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 가격에 다 드린다는 해외 직구 쇼핑 열풍을 기후 환경 렌즈로 다시 보니까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많네요. 그러면 초저가를 위해서 생산 과정을 단순화시키면은 여기서 유해 화학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논란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그다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반품이 안 되는 것 같다. 국내에서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쓰레기 문제가 계속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초저가 쇼핑 전체의 문제점일까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갑자기 이제 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테무가 뭐 한 네. 작년에부터 나왔잖아요. 초저가를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중국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C로 시작하는 저희 플랫폼이 있지만 조금은 성격은 좀 다르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이런 그렇죠. 초저가가 아니죠. 네. 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싸게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우편 연합으로 네. 여러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은 그 송장 확인을 할 때 정확하게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에 그 세관을 통과하는 그 루트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니, 송장 그 확인이 안 루트는 된다. 돌아오는데 이거를 그냥 뭐 일반적인 수입품이라든지 네. 관세로 해서 다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추적 관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그 전량 받는데 일반적인 우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소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구나. 좀 이거 싸다고 그냥 막 사면서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건강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 비달의 노래 라메르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김병민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싸다는 이유로 싼 거, 더 싼 거, 더 싼 거 찾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쇼핑몰의 할인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보실 때 이렇게 이런 초저가 쇼핑 전반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초저가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쇼핑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지금 IT라는 것들이 이제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네. 그러면서 유통 구조가 이제 그 위에 실린 거예요. 물론 저희가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많이 그런 것들 이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이 사회적인 구조, 유통 구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있는 건지 이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또 뭐 저기 풀필먼트라는 책을 또 저기 번역한 책이 국내에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거기 대상이 아마존이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도 그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는가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사실 이게 쇼핑 문제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문제인지 이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총체적 과잉의 문제지 않냐. 뭐 이렇게 과잉.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뭐 저희가 결핍의 시대를 살다가 네. 최근에 사실 모든 것들이 이제 풍요한 시대거든요. 풍요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저가를 찾는 이유가 네. 뭐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 어차피 몇천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성비로 따지면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 만약에 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뭐 버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죄책감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해서 네. 예, 파고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름 모를 어떤 중국의 어느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뭐 위험한 좀 안전하지 않은 물건으로 저희한테 이게 도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물건도 태생을 잘 보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디 중동 어딘가에 석유로부터 꺼내왔었던 거고 네네. 그걸 또 정유를 해서 다시 중국으로 갔을 테고 거기서 또 물건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배 타고 건너오는데 결국 제 손에는 몇천 원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 저희 현 인류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순환이고 일종의 사회적인 타락이지 않나 뭐 이런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쓰레기로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해외 직구 규제하려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이거를 슬그머니 그만뒀다고 그러는데요. 그 보통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 원래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돼 있죠. 네. 지금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그 수입이라든지 수출 규제를 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건데 네. 뭐 금액이 싸다고 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게 정치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번지는데 저희가 뭘 막겠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쇄국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그 자유무역 시대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서 환경? 예, 네. 그런 것들 찾아내서 중국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 좀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되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죠 그때. 그러니까 바로 또 사람들이 이제 바로 저항을 반응하는. 했었고 또 바로 다시 다 부끄럽게 그냥 다시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 바로 규제를 그쵸. 하려고 하니까 여론도 왜 규제해 하고 바로 반대하고. 그럼 이게 지금 해법을 서로 못 찾고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위험한 물건들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문득 이게 왜 옷도 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원가가 이 가격일까 하는 옷들 그렇죠. 또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빠르게 순환되도록 해야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해서 패스트 패션, 패스트 네. 푸드처럼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막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 책을 내신 저자분들 네. 저희가 한번 모시고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플랫폼 이야기가 이 패스트 패션 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플랫폼이
패스트 패션이? 플랫폼이요. 아하, 네.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자라라든지 뭐 네.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네. 뭐 유니클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SPA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쉬인이라는 플랫폼에서 보면은 더 싼 거예요, 옷들이. 예, 더 싸고 더 종류가 많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젊은 층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여름 휴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그 옷을 전부 다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않으니까 거예요. 한 번에 입고 한 가서 번 입고 버리고 뭐, 오고. 예, 그냥 아. 올해 한 번 입고 뭐 내년에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매한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재활용 수거함에 보면 옷 같은 것들을 헌옷을 다시 또 수거를 하잖아요. 네. 그 안에 12% 정도가 태그도 안 뗀 옷들이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긴 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변심이 되는 거죠. 네. 받아보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시 반품을 한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 플랫폼이다 보니까 결국 아까 그 루트를 타는 거예요. 아. 싸니까 아유 그래 내가 몇천 원짜리인데 그냥 뭐 버린 셈 치자. 버린 셈 진짜 별로 이렇게 아까운 생각이 많이 안 드니까 쉽게 또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도 외면하고 소비자도 외면한 물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제3국 같은데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 수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이게 결국 쓰레기를 양산하는 건데 그죠. 플랫폼 쇼핑을 하면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그 저렴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이나 길에 매장에서 봤으면 아유 아무리 싸도 네. 이거 사서 뭐해 하고 안 살 텐데 화면으로 멋진 사진들이 나오니까 뭐 이 가격이면은 아 이상하면 버리지 뭐 하고 그냥 사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떤 소비자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싼 물건이 어른거려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바람직한 대안은 어떤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소비자도 좀 더 똑똑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천 원짜리 물건으로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하얀색 티셔츠를 만들려면 거기에 이제 표백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탈색하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데 티셔츠 한 장을 그렇게 염색하고 탈색하고 하는데 보통 물이 2,70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이 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돈으로 금방 이렇게 원가를 환산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어떤 지불해야 될 비용들을 지금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대안은 없는데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예,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이제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굳이. 굳이. 예,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는 이게 굳이 내가 필요할까. 그리고 얼마나는 이거 얼마나 오래 쓸까.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예. 저도 여러분도 그 생각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굳이 지금 필요할까? 사면 얼마나 쓴다고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싼 물건이라고 과용하는 결국은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를 좀 막을 수 있겠네요. 오늘도 과학적 시각 의심으로 시작한 시작하는 이야기. 거죠. 예. 예. 김명민 한림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